지사고사서는 뉴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 캠프에 몸을 담고 있던 대변인, 언론인 출신 한 사람이 그 캠프에 있다가 불과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 캠프에서 나옵니다. 뭐 자기 개인 비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가 안 맞았는지 캠프에서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대변인이 자기 SNS를 통해가지고 이 정권과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단점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한 줄 올렸어요. 며칠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좀 어려운 저 네 글자를 올렸어요. 작은 공벌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올렸습니다. 아는 척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좀 배웠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 얘기를 했어요. 즉, 긍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 긍지를 가진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낼 때 자긍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쓸 때는 그렇고, 자긍심. 그 다음에 좀 비판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잘난 척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도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공벌, 자기 공을 바깥에다가 떠벌리고 자랑한다 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네 글자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요와 관계되어 있는 사자성어들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벌공긍능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공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다, 유능함을 떠벌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노자에서 나옵니다. 자벌자 무공이요 자긍자 부자이다 라고 하는 노자의 아주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공을 스스로 떠벌리는 자는 공이 없고 공을 세울 수 없고, 스스로를 크다고 자부하는 자는, 잘난 척하는 자는 오래 발전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교만한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고, 또 자기만 잘난 척하는 자는 오래 갈 수 없다, 진짜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자에 나오는 요 대목에서 비롯돼 가지고 사마천이 벌공긍능이라고 하는 네 글자와 자공 공벌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씀으로써 유명해진 사자성어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네 글자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안 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알기로는 수준도 별로 높지도 않은 언론인이었는데, 누구를 비판하려고 보니까 어디다가 막 찾아가지고 했는지, 아니면은 우연히 사마천 사기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다가 여기다가 적용하면 딱 좋겠다 해서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대목을 인용을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요 대목도 작은 공벌뿐만 아니라 항우bun기에 나오는 요 대목, 사마천의 논평까지도 인용을 했어요. 그 언론인이. 사마천이 항우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마지막 논평에 남아 있습니다. 항우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하고 싸우면서 100번 싸워서 99번 이겼습니다. 한 번 졌어요. 그 한 번이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이기다가 유방을 완전히 확실하게 꺾어놓지 못하고 다시 살리고 했죠. 그런데 한 번의 패배를 항우가 견디지 못합니다. 사마천은 항우의 이런 기질을 항우bun기 첫 번째 앞부분에다가 아주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인 항량 밑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자 항량이 항우에게 글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글자를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그랬더니 삼촌이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름만 쓸 줄 알면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수를 가르쳤어요. 이것도 하다가 그만둬요. 근데 이건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한 놈만 상대할 줄 알면 됐죠. 나는
만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병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삼촌은, 항량은, 이놈 봐라, 기특하네? 제법 포부가 크네? 해서 병법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항우가 이것도 중간에 그만둡니다. 상하천이 요 일화를 앞에다가 딱 배치를 합니다. 항우 일화를. 유방에 관한 기록에다가는 유방이 젊은 날 잘 가던 술집 일화를 배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유방 일대기 전체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명장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방 일대기 전체를 상하천이 전부 술자리를 배치합니다. 중요한 거. 그 가운데 하나가 옥문현입니다. 그 젊은 날 유방이 잘 가던 술집 두 군데 찾아내고 술버릇 얘기하고 기타 술과 관계되어 있는 일화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를 얻을 때, 여치를 얻을 때에도 또 술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술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도 고향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가지는 대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삼하천은 아주 절묘하게 정말 소설책처럼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하천 살기를 뭐라고 합니까?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항우에 관한 일화는 항우가 뭘 배워도 끝장을 보지 못하는 일화를 살짝 배치를 했어요. 이게 저는 읽으면서 이게 항우의 운명을 암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든지 끝장을 보지 못하는 항우의 기질이다. 내내 이기고 해야 전투에서 졌다고 한 번 패했다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해서 그렇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하늘 탓을 두 번이나 하고 스스로 목을 그어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한정패가 끝나는데, 그 항우 일대기를 쭉 안타까운 어조로 삼하천이 쭉 기록을 해놓고 정말 재밌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삼하천이 항우의 실패에 관한 논평을 저렇게 합니다.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고 사사로운 지혜만 앞세워 지가 잘났다고 과거에서, 옛날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다. 패왕의 대업이라면 힘으로 천하를 정복하고 경영하려 하니 힘으로 5년 만에 나라를 망치고 몸은 동성에서 죽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책망할 줄 몰랐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 놓고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다 라며 핑계를 댔으니 어찌 황당하지 않냐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평가를 했죠. 이 평가를 슬그머니 인용을 해놓고는 5년이라는 그 숫자가 아주 가슴속에 와 박힌다 이런 식으로 또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망했다 그거죠. 항우의 멸망을 놓고 그렇게 빗대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에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고, 이게 작은 공벌이 지 잘난 것만 앞세워가지고 과거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1시간 얘기하면 59분 혼자 떠든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남의 얘기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을 예견을 한 겁니다. 이 사람도 직접 겪어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작은 공벌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사자성어가 우리나라 한 언론인에 의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인구에 회자된 그런 시사고사성어고요. 삼하천은 벌공극능이라고 하는 요 공을 자랑하고 유능함을 떠벌리다라고 하는 요 네 글자를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합니다. 태사공자서, 순리열전, 그리고 유협열전. 그리고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한신의 일대기인 회우열전에다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신이 자기 공만 떠들고 자기 잘난 척만 하지 않고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평을 냅니다. 삼하천은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기가 뭔가를 탄탄하게 기초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법을 받들고 이치에 따르는 벼슬아치는 공을 자랑하지 않고 유능함을 떠벌리지도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며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공직자인 순리열전을 짓는다 라는 말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 공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척하지도 않는다. 떠벌리지 않는다 라는 말로 경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벌공긍능하고 그죠? 예. 작은 공부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매체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배운 것도 왜곡하고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학 아세 같은 겁니다. 예. 배운 걸 뒤틀어가지고 세상에다가 권력에다가 아부하는 자들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SNS가 가져다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뭐 지식이 이제 해방됨으로써 그죠? 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죠. 이제는 굳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필요도 없고 사전을 집에다가 구비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부라든지 지식은 바로바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죠. 그 지식은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그 지식 너머에 있는 정말로 그 지식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그죠? 교훈 이런 깊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천박해졌다는 거죠.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요거 써먹으면 딱 좋겠다 해서 딱 써먹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올바른 게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사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다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노자의 도덕경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리더들이나 사람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공을 스스로 떠드는 자는 공을 세울 수 없고 진짜 공을 세울 수 없고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는 자는 잘난 척하는 자는 오래도록 발전할 수 없다.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요게 바로 최근에 나왔던 작은 공벌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의미 있는 사자성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